1405년 7월, 명나라 함대가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 함선들의 최종 목적지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62척의 보물선이 남경을 떠나던 날, 황제는 궁전 한쪽에서 지도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요? 영락제. 주체. 명나라 3대 황제. 조카에게서 황위를 빼앗고 권력을 잡은 남자. 교과서는 그를 정치의 천재라 부릅니다. 만리장성을 완성하고 자금성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가 왜 바다로 눈을 돌렸는지, 왜 28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함대를 보냈는지, 왜 그의 죽음과 함께 모든 항해 기록이 사라졌는지. 1402년, 영락제가 황위에 오른 해입니다. 하지만 이건 즉위가 아니었습니다. 찬탈위였죠. 그의 조카 건문제는 궁궐 어딘가에서 실종됐습니다. 공식 기록은 화재로 사망이라고 적혀 있지만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영락제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조카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제국 곳곳에서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남쪽으로 도망쳤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바다 건너 섬으로 숨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환관 한 명을 불렀습니다. 정화. 원래 이름은 마화. 무슬림 출신. 10살에 거세당하고 궁에 들어온 환관. 영락제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바다 끝은 어디까지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황제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바다 끝까지 가서 조카를 찾아오라. 하지만 영락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조공을 받기 위해라고만 기록됐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무엇을 찾겠다는 걸까요? 1405년 첫 항해. 함대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보물선 62척. 길이 137m. 폭 56m. 당시 유럽 최대 선박이 30m였으니 이건 배가 아니라 움직이는 궁전이었습니다. 수행원 2만 7천 명. 군인, 의사, 통역사, 천문학자, 항해사. 이건 무역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묘한 점이 있습니다. 함대는 남쪽으로 향했지만 정작 영락제는 북쪽 국경을 더 자주 순시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시선을 돌리려는 것처럼. 첫 항의 목적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정화는 각 나라에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비단, 향신료, 증기한 동물들. 하지만 그가 진짜로 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각 항구에서 중국인 거주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도착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황제의 특별 명령에 따라 신분 불명자를 색출함. 신분 불명자. 누구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1407년 두 번째 항해. 이번엔 동남아시아 전역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화는 태국에서 한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중국 승려 한 명을 만났죠. 승려는 정화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승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승려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그 승려는 검문제의 측근이었습니다. 정화는 그를 찾았지만 황제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화는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그는 영락제에게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검문제도 그의 옛 주군이었습니다. 정화는 환관이었지만 무슬림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두 개의 충성이 있었습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 그리고 양심에 대한 충성.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1409년 세 번째 항해. 이번엔 인도 캘리컷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정화는 현지 왕을 만났습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명나라는 왜 이렇게 자주 오는가? 무역만이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황제께서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화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황제는 세계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일기는 600년 후 남경 고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영락제는 초조했습니다. 정화가 돌아올 때마다 물었습니다. 찾았는가? 아직입니다. 다시 가라. 이게 7번 반복됐습니다. 28년 동안. 그 사이 영락제는 몽골 원정을 5번 다녀왔습니다. 북쪽 국경을 강화했습니다. 자금성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조카가 돌아와 황희를 요구하는 꿈. 신하들이 등을 돌리는 꿈.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언젠가 돌아온다. 1413년 네 번째 항해. 이번엔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갔습니다. 케냐, 소말리아. 명나라 함대는 아프리카 땅을 밟았습니다. 현지인들은 거대한 배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가? 정화는 그곳에서도 조공을 받았습니다. 기린, 사자, 타조.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는 현지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중국인이 온 적 있는가? 상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카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정화는 안도했을까요? 그는 황제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카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찾지 못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검문제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정화는 그 죽음의 증인이 될 겁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궁궐에서, 전쟁에서.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1417년 다섯 번째 항해. 이번엔 페르시아만까지 갔습니다. 호르무즈, 아덴. 정화는 그곳에서 아랍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상인들은 정화가 무슬림인 걸 알고 반가워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왜 이교도 황제를 섬기는가? 정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는 환관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 알라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정화는 그날 밤 메카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빌었을까요? 1421년 여섯 번째 항해. 정화는 59세였습니다. 이미 노인이었죠. 하지만 영락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라. 폐하. 신은 이미. 다시 가라.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정화는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아프리카 동부 해안을 더 깊숙이 탐험했습니다.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그곳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생각보다 넓다는 것. 검문제가 숨을 곳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 그리고 영락제는 평생 조카를 찾지 못할 거라는 것. 1424년 영락제 사망. 그는 몽골 원정에서 돌아오다 병사했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정화를 불렀습니다. 찾았는가?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락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 상관없다. 황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해가 멈췄습니다. 영락제의 아들 홍희제가 즉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항해는 낭비다. 중단하라. 정화는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477년 명나라 조정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정화의 항해 기록을 모두 소각하라. 왜일까요? 공식 이유는 국고 낭비 증거를 없애기 위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기록을 태운 건 한 명의 관료였습니다. 이름은 유대하. 그는 영락제 시절부터 조정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항해가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다는 것. 영락제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새나가면 명나라 황실의 정통성에 금이 간다는 것. 유대하는 기록을 불태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 패자의 이름은 남겨서는 안 된다. 검문제의 이름은 그렇게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정화의 부하 중 일부가 개인적으로 항해 일지를 보관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해승남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황제의 명으로 바다를 건넜다. 하지만 진짜로 찾으려 한 건 땅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검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기록은 그가 남쪽으로 도망쳐 스님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은 바다 건너 동남아에 숨어 살다 늙어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전설은 그가 아프리카까지 도망쳤다고 합니다.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영락제는 평생 조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황희를 빼앗고 조카를 쫓아낸 후 매일 밤 악몽을 꿨다면, 조카가 어딘가에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다면, 당신은 어디까지 찾아갔겠습니까? 바다 끝까지? 아니면 그냥 포기했을까요? 영락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7번의 항해를 보냈습니다. 총 비용은 명나라 국고의 3분의 1. 함대 인원 누적 10만 명. 항해 거리 총 5만 킬로미터. 이 모든 게 단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실패.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실패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정화의 항해는 콜럼버스보다 87년 빨랐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보다 92년 빨랐습니다. 명나라는 15세기 초 이미 세계 최강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만약 영락제가 조카를 찾는 데 집착하지 않았다면? 만약 정화의 항해가 계속됐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나라가 해양 진출을 계속했다면 유럽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를 지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영락제 사후 명나라는 다시 대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다는 잊혔습니다. 150년 후 유럽 열강이 아시아로 밀려왔을 때 명나라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함대의 기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2005년 케냐 해안 마을 중국 고고학팀이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5세기 도자기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명나라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전설을 들려줬습니다. 옛날 옛적 하늘처럼 큰 배가 이곳에 왔다고 한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얼굴이었다. 정화의 함대였습니다. 600년 전 그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그 사람을 찾았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화는 찾지 못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 찾는 순간 검문제는 죽는다는 걸. 그리고 자신은 그 죽음의 공모자가 된다는 걸. 1433년 7번째 항해 정화는 마지막으로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는 이미 62세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병을 얻었습니다. 인도 칼리컷 항구에서 정화는 숨을 거뒀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묻어다오. 왜일까요? 어떤 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화는 바다 어딘가에 검문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라도 그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황제의 추격으로부터 정화의 무덤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남경, 공식 무덤. 하나는 인도양 어딘가, 진짜 무덤. 중국 정부는 남경 무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유골은 거기 없습니다. 그는 지금도 바다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영락제와 검문제, 삼촌과 조카, 찬탈자와 망명자. 두 사람은 평생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정화가 있었습니다. 정화는 양쪽 모두에게 충성했습니다. 영락제에게는 항해로, 검문제에게는 침묵으로. 이게 진짜 역사입니다. 교과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영락제가 왜 바다로 눈을 돌렸는지, 정화가 왜 28년간 항해했는지, 왜 모든 기록이 불타 없어졌는지.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그 거대한 함대는 무역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탐험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남자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권력을 빼앗은 죄, 조카를 쫓아낸 죄, 그리고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찾아야 했던 강박.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을 위해 가족을 배신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악몽을 꿉니다.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언젠가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찾습니다. 바다 끝까지. 세계 끝까지. 영락제는 1424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는 그 후로도 200년을 더 이어갔지만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내부 부패, 외침, 경제 파탄. 하지만 어쩌면 진짜 이유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정통성을 잃은 왕조는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 오늘날 중국은 다시 바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1대1로 정책,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항공모함 건조, 600년 전 정화의 함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600년 전, 명나라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권력, 자원, 영향력, 아니면 또 다른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서일까요? 영락제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락제는 조카를 찾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잊고 살았어야 했을까요? 만약 정화가 검문제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